안으로 심어야 되는데 지금 궁금해서 그때 그냥 이거가 죽었다는 거. 이제 아니,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 그럼 사업자를 몇 개 냈습니다. 공부해서 먹다가 계속 고생하고 업무도 하고 간부도 하고 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12월 19일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사랑방 부동산 직원분들 팀장님 또 직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해 부동산 이슈들도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 사업 계획들 또 내년 전망들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내년 사업 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일단 뭐 경기 부양책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카드가 경기를 좀 이렇게 조금만 만져도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핵 전국, 비상계엄 전국에서 이 여야의 주도권 싸움. 그렇지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 카드는 쓸 거다. 일단 아시다시피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대출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 경제 부동산 너무 지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 1번 오른다, 2번 떨어진다, 3번 답보 상태. 저는 3번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 주실 겁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른다, 2번 떨어진다, 3번 답보 상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재개발 소식입니다. 광주 신가 재개발. 여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거웠다.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신가 재개발 소식이. 일단 뭐 세대 수도 많고, 한 1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이번에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 대체 시공사 이 선정입니다. 기존 사업단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대체 시공사를 통해서 다시 리셋하겠다. 이 조합원들이 꽤 많은데, 이 조합장님, 또 조합, 또 비대위,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신가 재개발 조합이 이 대체 시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성물산 레미안 선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측이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건데 현재는 조합 측이 레미안, 삼성물산 함께 하자라고 선정했다는 소리고요. 수락을 해야죠. 이게 서로 이제 시공사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삼성물산에서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체 시공사 이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뭐 지급 보증, PF 대출, 이자 상환이 수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공사비 문제, 공사비가 아마 비쌀 것 같습니다. 삼성 레미안 이 브랜드 자체 이름값이 또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는데 결국 이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입지가 좋아요. 브랜드도 좋습니다. 신가 재개발 사업지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분양가가 글쎄요 2,500 이상, 2,700 이상 되면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고전을 하고 있죠. 중앙공원 상부센트럴 다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가격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지방 아파트에서 이거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약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삼성 측에서는 이제 그 분석에 지금 들어갔겠죠. 시장 조사도 이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도장 계약서를 찍을 때에는 이제 촘촘한 계약 항목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 그래서 최종 확정할 것인지 그리고 거부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안개속이다. 일단 조합은 남은 시간 동안에 접촉을 하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 조합 측 한쪽만 좋아서도 안 되고 또 레미안 한쪽만 좋아서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일반 분양 대상자만 또 좋아서 안 되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 부동산이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칼자루를 예전에는 조합이 줬거든요. 조합이 갑이었는데 지금은 대체 시공사, 지금 신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레미안이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내년에도 광주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으로는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폭발적으로 금리가 훅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담들, 또 경제 활성화, 또 불확실성, 지금 탄핵 정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뒤흔드는 그런 블랙홀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의 불확실성, 심리들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질지 예,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 광주도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공급들은 좀 줄어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해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뭐 폭발적인 분양 시장의 정책, 유인 정책은 아직까지는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레미안 일단 조합원들이 빠른 착공, 빠른 입주를 희망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반면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희망 고문이다. 조합장이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걸로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금 삼성 레미안 선정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은 엇갈린다. 결국 이 키는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삼성물산 레미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삼성물산 레미안 30년 만에 광주의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거든요. 요거 이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둘 다 폭망한다. 적정 분양가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신가 재개발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제, 아파트 소식이 나누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가급적 날것으로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저도 이제 부동산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월세에서 이제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담양 또 전원주택 집을 이제 어머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그 관련해서 좀 이제 월세로 내주기도 하고,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고 또 월세로 또 내주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올해 그 문서에 사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집을 팔면은 양도소득, 그 집을 샀을 때 가격 그리고 팔았을 때 시점에 소득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이제 발생했다는 소리잖아요. 뭐 피가 붙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10년 사니까 사실은 이제 광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올라서 그 수요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세금을 피해갈 수 없죠. 또 세금하면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1가구 2주택 한시적으로 그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집이 한 채인 사람은 또 세금을 양도소득세 세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가구로 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오른 비용들은 뭐 대출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정산해서 좀 대출 빚에 대한 거는 좀 다이어트를 했다, 좀 슬림해서 마음 한켠 좀 조금 이제 좀 내려놓고 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 서광주 세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영업 매장 세 곳을 운영하면서 이 세금 내로 자주 갔었던 곳 서광주 세무서 좀 무섭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가면은 돈을 막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서 양도소득세
그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 현장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양도소득 때까지 이제 집 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됐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세무서 왔습니다. 집을 매각하고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있죠. 취득가에서 양도소득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가구니까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집을 매각하고 뭐 서류 처리하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세무서 가서 행정 업무, 세금 업무 마무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주 세무서에 왔는데 바로 옆에 상무센터를 자리도 있네요. 한번 여기도 한번 찍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여기 오면은 항상 세금을 내러 왔었거든요. 별로 여기 오면 약간 무섭고 좀 이렇게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새로운 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현장에서 세금 업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광주 세무서가 이 쌍촌동에 있습니다. 이 쌍촌동 예전에 우리 보면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라 쌍촌 캠퍼스 부지 바로 옆이에요. 오늘 저거 마치고 가는 길에 상무센트럴 자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상무 센트럴 자이 이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대장 아파트 23억 대형 평수가 34평 국민평형도 이제 10억대 아파트, 이 최초 분양가 평당 3천만 원, 화제를 모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 취재도 가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봤는데 이제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소나무가 되게 멋있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진짜 멋진 소나무. 예전에 거기 학들도 막 내려가고 막 그 두루미 같은 거 좀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미분양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상당수 미분양이 좀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외관상으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적용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리 좋고 아파트도 분양가이 높으니까 지금은 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센터를 저희가 이 시장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해야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고 나가는 길인데 바로 옆에 상무센터를 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공정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소나무. 예전에 여기가 1970년도에 임업연구소가 있던 자리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이 부지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현재 이제 마무리 공정들 이제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완성. 또 외관의 모습들도 진짜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지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본 지 한 3, 4개월 만에 다시 와봤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네요. 여기 중대형 평수 뭐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상무센트럴 자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변화된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이제 사전 점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뭐 내년 초 1, 2월 사이에는 사전 점검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현재 뭐 관건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미분양 세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지도 광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출입문 같은데요. 이 앞에가 이쪽은 정남향 구조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상가.
또 한 달 정도 후면은 이제 거의 뭐 살아도 될 정도로 공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모습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아들의 대학 입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아들 대학 문제 가지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개인적으로 막 조언도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통계를 좀 살펴봤어요. 이 댓글 이제 꼼꼼히 보고 아들도 유튜브 댓글 다 보더라고요. 아들은 무조건 서울이다, 인서울이다. 그래서 이제 인서울하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좋아요를 누르고 이제 지방대죠.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전남대, 지방대 추천하시는 댓글은 이제 싫어요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인서울 쪽으로 이 정시 모집이 이제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류를 이제 입시 서류를 씁니다. 정시는 총 3장의 카드, 총알이 3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 카드를 쓰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합격권 하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상향해서, 그렇게 이제 좀 질러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방향은 인서울로 결정했습니다. 인서울. 지금 이렇게 딱 수준은 건대, 동국대, 국순세라고 하거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세, 이 문과 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서울로 가면 좋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또 집을 또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생활이 잘 될 건가?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지금은 무작정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큰 물에서 놀면서 새로운 또 자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서울로 가는 것도 맞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점이 군대까지 하면 앞으로 7년 후인데, 7년 지났을 때 이 지방의 경쟁력, 인구 소멸,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고민도 되고, 문과 계열인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2주 정도 있는데, 지금 3장의 카드, 지금 말했었던 이쪽에 다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은 전남대는 좀 합격 안정권에 대부분 들어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카드, 여러분이라면 어떤 카드를 선택해서 발사를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조언을 주시면 남은 기간 잘 참고해서 아들과 가족과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뭐 한 주가 다 지나갑니다. 일주일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끝나네요. 며칠 안 남았어요. 열흘 정도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내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뱀띠거든요.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좋은 길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연락 왔어요. TVN 교통방송. 제가 이제 그 올 초에 TVN 교통방송 이 차차차 서인주 기자의 오마이갓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1년 가량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TVN 차차차 진행자 중에서 우수 진행자다. TVN 차차차에서 내놓은 스타다. 그렇게 이제 PD님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축표 세우더라고요. 내일 개국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TVN 차차차 라디오 방송.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라. 우리 어머님을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내일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이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매월리에 계시는 부녀회장 출신 우리 어머님 구복순 여사님 모시고 방송국에 가게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아마 출연료도 어머님한테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짭짤한 출연료 나주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방송 출연해서 출연료 나온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살면서 또 경험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부모님 모시고 내일 방송 출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VN 교통방송 93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아무튼 교통방송 채널에 2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에 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되게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루하루 좋은 일들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